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가장 먼저 투표가 진행되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등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기세를 올리자 민주당의 지도부와 중진 등 이른바 당내 주류 기득권 세력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견제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새해 시작과 더불어서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그 저력이 있네요. 네. 예,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저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르는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선두로 올라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치러지는 네바다에서도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2월달에 4곳에서 경선 투표가 그렇죠. 실시됩니다. 네.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네바다 코커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4곳인데 이 4곳 중에서 마지막 사우스캐롤라이나만 흑인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두고요. 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뭐 이변이 없는 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 할 것 같아요. 나머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에서 지금 이 기세라든가 이 추세를 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나머지 2월에 펼쳐지는 경선 투표 4곳 중에 3곳을 지금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또 기세를 이 경선 시작과 더불어서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2016년 대선 때와 거의 비슷한 데자부 같은 좀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버니 샌더스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 조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파퓰러리티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에머슨 유니버시티가 12월 중순에 진행한 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본선에서 맞대결할 때 버니 샌더스 52%, 트럼프 대통령 48%. 그래서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CNN이 역시 12월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49%, 트럼프 대통령이 45% 네. 역시 이깁니다. 공교롭게도 4% 차이가 지금 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네. 이 지금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기세가 대단하고요. 특히 또 이 미국 정치에서는 지지율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거 자금인데 돈이죠, 돈. 네, 돈입니다. 네. 미국은 돈 선거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돈 선거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 선거 자금 모금에서도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압도적 선두예요. 글쎄요, 말이에요. 총 3,450만 달러, 3,450만 달러 모금해서 전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에 압도적인 일입니다. 네. 그 피트 버티저지가 2위인데 2,470만 달러니까 거의 한 1,000만 달러 가까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대단한 게 이런 그 3,450만 달러를 다 십시일반으로 그럼요. 예, 소액 그게 예, 중요한 거고. 일반인들 네.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 중산층 이런 사람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았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 때 한창 버니 샌더스 바람이 있었을 때보다도 지금 같은 시기인데 같은 시기를 비교해 보면 30만여 명 이상 새로운 후원자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역시 그 버니 샌더스의 저력이라는 건 대단하구나. 뭐 2위를 한 피트 버티저지 같은 경우는 37살의 젊은 나이지만 대부분 고액의 예, 네, 이 네. 부자들의 이 고액의 그 성금을 받은 것에 비한다면 역시 그 버니 샌더스의 그 위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더 데일리 비스트 온라인 매체죠. 더 데일리 비스트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다만 이제 큰 변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기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굉장히 지금 유력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또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또 데일리 비스트가 지적했고 AP통신도 민주당 주류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급부상에 당혹해하면서 본격적인 방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금 가장 큰 난관이 민주당 주류 기득권의 지지를 받는 것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글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네. 당 내에서 지금 네.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네.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예.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같은 당이니까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선에 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주당 주류, 민주당 기득권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AP통신이 어제 보도한 이 버니 샌더스 관련 특별 보도를 보면 제목이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Fears of Sanders win growing among Democratic establishment. 그러니까 에스타블리시먼은 이제 데모크라틱 이스타블리시먼이니까 민주당의 기득권층이라는 기득권층이죠.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의 주류 기득권층 사이에서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될 것이라는 fear,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지금 경선에 나온 후보들은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되더라도 공정하고 그런 그 타당한 절차를 밟아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후보가 되면 사실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축하해주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될까봐 싫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fear를 느끼고 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제목입니다. 이 가장 인상적이죠. fear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니까 민주당 주류에게는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되는 게 단순히 싫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굉장히 두렵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못 이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버니 샌더스가 본선에 나가서 트럼프까지 이기고 대통령이 됐을 때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인 세상 이게 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당원끼리 벌이는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기득권, 이스타블리시먼 그리고 이 주류의 생각은 매우 단호한 것 같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자체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게 결국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거의 똑같아요. 데자부입니다. 네.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가 맞붙었을 때 그 당시에 분위기나 바람은 버니 샌더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기득권 주류들이 힐러리가 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정말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공정 경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느 지역에서 콜로라도주였죠. 콜로라도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의 이 등록 자체를 막을 정도로 네. 뭐 이름이 틀리다, 뭐 사인이 틀리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등록을 하지 못해서 등록을 못하면 투표에 참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참가를 막아버리는 정말 불공정한 경선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대놓고 힐러리 이 당시 후보를 밀어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힐러리 후보가 본선에 나왔을 때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 후보를 찍어주지 않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아무튼 그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4년이 지났지만 민주당 주류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가장 먼저 벌어지는 경선지죠.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뭐 거의 조 바이든이 1위 할 게 확실시 되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제껴놓고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버니 샌더스가 1위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반 샌더스 활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히 그 민주당 주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는요. 이 오바마계로 상징되는 민주당 주류가 이 아이오와나 뉴햄프셔, 네바다 등에서 버니 샌더스를 뽑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그래요. 버니 샌더스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에게 이기기 힘든 후보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기고 싶으면 버니 샌더스를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기득권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네. 오바마 전 대통령 그렇죠. 부부 뭐 네. 이렇게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클린턴 부부라든지 오바마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아주 대놓고 지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그런 이 얘기들을 많이 많이 하고 하고 있고 있어요. 네. 인식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뭐 그러니까 대놓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지만 누가 들어도 누굴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그럼요. 정도로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주류를 대변하는 세력, 오바마 대통령, 또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 또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들 이런 민주당의 이스타블리시먼트들이 노골적으로 버니 샌더스 싫어한다. 이렇게 AP통신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버니 샌더스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러나 자기들이 버니 샌더스를 싫어하기 때문에 후보가 돼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외적인 명분은 대선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연설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왼쪽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너무 좌편향되고 있다. 이렇게 좌편향되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대중 집회 연설에서 지지자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람 이마뉴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친구면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또 전 시카고 시장이었고 이 오바마 대통령의 분신 같은 인물이죠. 람 이마뉴엘 전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의 사회주의자다.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를 자처하고 있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를 자처하고 있고 거기다가 공약까지도 메디케어 포 올을 지금 가장 자신을 상징하는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스윙 스테이트 보터들의 표를 얻어야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메디케어 포 올 같은 사회주의적인 공약을 들고 나오는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가 후보가 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이 스윙 스테이트의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버니 샌더스가 나오면 결국 버니 샌더스가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래서 후보가 된다면 실제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 이건 뭐 노골적으로 조 바이든을 사실상 이름만 얘기 안 했지.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워런도 또 버니 샌더스 못지않은 진보주의자 그렇죠. 아닙니까? 메디케어 포 올은 또 역시 엘리자베스 워런의 핵심 공약이고요. 그러니까 이 람 이마뉴엘 얘기 들어보면 역시 오바마 쪽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조 바이든을 뭐 이름만 얘기하지 네. 않을 뿐이지 노골적으로 지금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대선 승리 가능성 때문에 네. 버니 샌더스 후보를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원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싫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 예.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분은 이제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이지만 그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측근들이나 그 지지자들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뭐 확실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본인도 그렇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주변 핵심 인물 이런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또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물론 대놓고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그 측근들이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말의 어간과 행간에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그 측근들 또 지지층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진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무늬만 진보적이고 그 인기만 있지 사실은 하는 거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하다 이렇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측근들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 2012년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고 2012년 이제 재선 활동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 아닙니까? 근데 이 버니 샌더스는 그 당시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메디케어 포 올 같이 근본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오바마 케어는 이거는 지금의 제도보다 그렇게 낫다고 볼 수 없다 하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측근들도 역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걸 오바마 대통령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선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의 핵심 공약을 비판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측근들은 그걸 결코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016년 대선 때 그 당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현역 시절이었지만 노골적으로 힐러리 후보를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를 했었고요. 그 이유가 샌더스 상원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같은 민주당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레가시,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기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리스펙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불쾌감,
개인적인 그 비호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뭐 수십 년 정치 활동을 해온 분이지만 이분은 스스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세우는 모토는 폴리티컬 리볼루션이에요. 워싱턴 정치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오래전부터 워싱턴 정치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혁명을 촉구해 왔어요. 그래서 이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갈아엎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네. 버니 샌더스는 대통령이 됐을 때 워싱턴 정치권과 타협할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뜯어고칠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류 기득권, 오바마 대통령 쪽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민주당 주류 기득권층에서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대선 후보가 돼서 실제 대통령이 되는 거를 꺼려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기들에게 좋을 게 없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도 검찰을 개혁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검찰이 이제 반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니까 굉장히 반발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버니 샌더스가 객관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도 미국 정치인 중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것이 민주당 주류. 그게 2016년에 모습이었는데 지금 2020년에도 똑같습니다. 2016년에 결국 억지로 버니 샌더스를 끌어내리고 힐러리를 내세웠는데 그래서 결국 대선 본선에서 패했죠. 그 무리수 때문에. 근데 지금 2020년에도 거의 데자부 같은 상황이에요. 과연 버니 샌더스가 예상대로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를 석권하고 앞서 나간다고 할 때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 민주당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격렬하게 또다시 2016년 대선 때처럼 개입하고 이 경선에 개입하고 노골적으로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못 되도록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어찌 됐건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생각하는 이 폴리티컬 레볼루션, 특히 최상위 1%에 대한 개혁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비롯한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1% 최상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바마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이 보도를 보면 버니 샌더스의 이상적인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좌편향적인 정책 공약 때문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중도층이나 또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서 결국 버니 샌더스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버니 샌더스는 좀비 후보다. 죽지도 않지만 살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아주 심하게 깎아내리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항상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만 절대로 대선 후보는 못 될 사람이다. 이런 좀비 후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참 이 민주당 기득권층의 네. 버니 샌더스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밉상이네요. 예, 뭐 지금 댓글 올리신 분도 뭐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 텐데 그만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그렇죠. 정치 상황을 진단하고 네.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해 되고 안 없으시기 되고는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누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유권자들의 그거는 선택이죠. 유권자들 선택이니까요. 네.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지금 합니다. 민주당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